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체제에 들어 이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데 이어서 각종 위원회도 정리에 들어갑니다. 199개 위원회 가운데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의 절반가량인 51개를 우선 통합 또는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근거 법령 또는 소관 부서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되는데요. 하지만 이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책임 회피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구시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책임 행정을 강화한다는 구상인데요. 유명무실하거나 부실한 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대신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해서 행정의 효율 보다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월 7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앞두고 2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서대구 나들목에서 성서 나들목까지 교통량 증가하면서 속도 약간 떨어져서 지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도동분기점에서 금호분기점까지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상하로 상동시장에서 상동교 방향 가장자리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명동로 수성시장 내거리에서 건들바위 내거리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달고벌대로 죽전 내거리에서 용산 내거리 방향 죽전 내거리 지나면서 차간거리 좁혀서 이동 중입니다. 70로 대구병원 내거리에서 팔달교 방향 좌회전 차량 대구병원 내거리 신호 2번에서 3번 정도 받아야 지나실 수 있고요. 성당로 두리봉 내거리에서 성당 내거리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심로 반야월 내거리에서 안심주공 내거리와 반야월 삼거리 방향 각 교차로 신호 한 번씩 더 받아야 지나실 수 있는데요. 반대 방향으로는 원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달서대로 문화대 삼거리에서 신당 내거리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동북로 복현 고가차도에서 산격중학교 삼거리 침산교 방향 구간 속도 떨어져서 이동 중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 소서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대구와 남부 내륙, 동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34도, 경주 35도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 보이겠고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 및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은 27.8도, 습도는 86%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천영길 기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천 기자님 먼저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의 시민단체가 대구 시의원을 한 명 한 명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이른바 시민마크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구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의원 정수에 맞춰서 32명의 의정감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이 집행부 견제 기능과 관련해서 지금 32명의 대구시의원 가운데 31명이 이 대구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이다 보니 이 시민들이 직접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면서 이 시의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네. 이 의정감시단은 시의원들 개개별로 본회의장이나 또 발언을 하는 내용들, 이 조례 개정안까지 입법 활동을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이 윤리 강령을 제대로 실천하는지도 이 점검해서 시민들에게 이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구시의원은 자신의 시민 마크맨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네, 뭐 그렇지만 네. 대구 시민단체에서 이 시민 마크맨 모니터링단 인원을 의정감시단을 공개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 시민들에게 공개할 때마다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는 또 공개를 하니까요. 네. 시의원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긴장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경북도 구미시가 올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을 추가로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좀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구미의 경우에는 지금 역대 최악의 재정 상황인데 이게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게 시대착오작이라는 이제 그 주장입니다. 발단이 이제 김장호 신임 경북 구미시장의 발언에서 비롯됐는데 김 시장이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수모 사업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건데요. 네. 김 시장은 지금의 좁은 추모관을 새롭게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또 빈약한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료 등을 보완해서 제대로 된 역사 자료관이 되도록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미시는 그 박정희 생가 내에 있는 추모관의 규모를 키워서 이 새로 짓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위해서 박정희 수모관 건립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관련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에 들어간 예산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드러난 것만 1,324억 원 정도에 달하는데요. 그 박정희 추모관 등을 짓기 위한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비가 286억 원, 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건립비가 879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새마을공원 내부 전시물 보관 공사에만 또 50억 원이 추가로 들었고, 이들 시설에 이제 매년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매년 25억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제 올해 또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에 수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 경북도 그러니까 이철호 지사가 지난달 말에 그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 특별기획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또 그 생가 주변에 둘레길을 만들어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구상을 했는데 이 둘레길 조성과 특별기획전에는 각각 3억 8천만 원과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구미시의 재정 사정이 좀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구미시의 부채가 한 2,100억 원 정도 육박을 합니다.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역시 코로나19 때문인데요. 그 지방 세입이 2019년 3,7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700억 원으로 한 1,000억 가까이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네. 구미경실련은 지난 4일 이 같은 상황에서 성명을 내고 시장이 구미 경제를 살리고 또 복지와 문화 정주 여건을 개선하라는 이런 구미 시민의 여망을 받들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소식을 하나 간단하게 더 듣겠습니다. 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인 이 시차 출퇴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 간부 등에게 직접 좀 전달을 하면서 이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유연근무 제도를 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좀 확대 시행을 검토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육아나 맞벌이 공무원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유연근무 제도를 좀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때문에 각종 회의도 오전 8시 반에서 9시에 열리던 것을 오전 10시 30분 이후로 또 미루기로 했습니다. 실제 유연근무 제도가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얼마나 참여할지는 뭐 한 20일 정도가 지나면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치를 조금 덜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이 주문인데 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조금 더 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의 행정 통합을 담당하던 이 대구 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폐지가 되면서 행정 통합 논의가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폐지를 하면서 이 대구시는 광역협력 담당관을 이 배치를 했는데 이 대구 경북 정책 협력 어떻게 이어갈지 오늘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완전히 뭐 백지화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홍준표 시장이 지난 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이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은 엉뚱한 짓 이렇게 좀
좀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지. 그렇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난 4일에는 대구시 관계자도 이 조직 개편 최종안을 발표를 하면서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의 폐지와 관련해서 행정통합이 대구 경북의 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고 충분히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 경북도와 논의에 홍준표 시장 체제 하에서는 일단 잠정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논의가 됐었고 또 현실 가능한 길을 찾으려고 시도가 공을 많이 들이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 말부터 논의가 됐었는데요.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유가 이 수도권 확장에 맞서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모와 덩치를 좀 키우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2022년이죠. 올해 7월을 목표로 속도를 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민 공감대 형성에 좀 실패하면서 지난해였죠. 이 장기 과제로 넘기고 행정통합 논의는 중단을 했습니다. 이게 출범 시한을 못 박아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이 시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좀 실패했던 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통합하기 전에 그 전 단계로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을 했고 지난 3월에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역행정기획단을 공동으로 출범시켰는데 그럼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무산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게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뭐 좀 함께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조직이다. 뭐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네. 특징이 이제 조례나 규칙 제정 또 조직, 인사권 등의 자치권이 좀 부여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그 교통과 관광 분야에서 광역 사무를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이 추가로 또 관련 사무를 발굴해서 이 특별지자체 업무에 포함할 계획이었는데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제 홍 시장이 취임한 이후 단행한 조직 개편에서 이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해 오던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폐지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의 전 단계로 추진해오던 이 특별지자체 설립도 사실상 중단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이 행정통합과 특별지자체 설립을 주도해온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 중앙 차원의 제도 마련 없이는 대구 경북 자체로 하기는 어렵다고 거듭 밝히면서 이제 이게 이런 시도가 무산됐다는 걸 저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네, 사실상 대구시가 이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먼저 손을 뗀 건데 경상북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대구 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폐지와 관련해서 이 경상북도의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의 상생 기조는 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뭐 이 기구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 협력 기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지금도 대구 경북이 이 통합신공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다 보니 업무 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업무가 사라질 수는 없다. 네. 최대한 대구시와 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 경북도의 입장입니다. 지금 천영길 기자 전화 연결하는 이유가 이철우 도지사와의 조찬 토론회 지금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조찬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예. 모임에서 네. 어떤 뭐 관련한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하네요. 네, 당연히 대구 경북 이 행정 통합과 그리고 이 특별자치단체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철우 도지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이 강하게 이 혼자서 저렇게 압도적인 덩치를 키우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네. 직할시를 두면서부터다. 이 대한민국 행정에서 직할시를 둔 것이 가장 잘못됐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이 대구와 경북이 1981년도에 분리하면서 오히려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가 들어서다 보니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시의 이 결정은 대구시의 결정은 존중한다.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 중심의 이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헌법 개정이나 법률 개정 등을 하다 보면 네. 행정 통합을 안 할 수 없을 거다. 때문에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추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이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과 좀 갈등하기보다는 어차피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 개정이나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좀 가능하다고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 통합을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행정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일단 예.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구 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지금 폐지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민선 8기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활동해오던 그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 위원회에서 대구와 경북의 초광역 협력이 지금 필요하고 광역행정기획단이 이제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지금 시도지사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네. 지방이 세계 무대로 나아가서 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런 광역 협력이 필요하고 이런 기획단이 또 폐지가 되면 협력의 매개체와 동력이 사라진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초광역 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이 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현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추진이 될까요? 네, 일단 지난 정부를 보면 대구 경북에서는 이 지방의 이 두 단체장이 적극 추진을 했고 이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주도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산, 울산, 경남이 지방정부 단체장이 바뀌면서 기류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외치면서 이 특별연합 출범 절차를 지난 5월에 마무리했는데 이 부울경 이 특별자치단체의 사무실을 어디 둘 것이냐를 놓고도 다시 최근에 이견이 생겼거든요. 네. 여기다가 울산시장과 경남지사 모두 메가시티에 좀 유보적인 견해를 비치고 있어서 부산, 울산, 경남 역시 특별자치단체 연합 출범이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과정인가 봅니다. 네.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방식을 놓고도 지금 시도지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홍준표 시장은 이제 기존의 방식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해야 한다는 거고요.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 그리고 민간은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걸 명문화해야 된다는 건데요. 반면 이철호 지사는 그 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하고 가덕도 등 다른 공항보다 좀 빨리 개항해야 한다. 좀 시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항공 시장에 좀 주도권을 선점해야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가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LH 같은 지금 국가 공공기관이 이런 사업 시행을 주도하고 민간이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사는 그 통합신공항 건설을 기존의 이제 특별법에 따른 절차대로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이 제정 과정에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틀이 흔들리고 공항 건설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시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공항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일단 이철우 지사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4년 전부터 통합신공항 건설에 매진해 왔고 그러다 보니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시장직을 맡으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존중을 하면서도 어쨌든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 군공항 이전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특별법 발의와 관련해서도 이 당내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이 민간공항을 이 국비로 만드는 것은 지금 민간 공항 시설을 국비로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구시장 취임이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하는데 이 갈등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좀 합의점을 찾아가겠다. 라고 하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예, 자기 주장이 강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자, 앞으로 지역 현안에 어떤 공조를 보여줄지 관심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상생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천 기자도 언급을 했는데 저도 두 전 차장을 좀 만나서 생각을 좀 들어봤거든요. 일단 서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홍 시장도 그 기자간담회에서 경북도와의 입장이 좀 다른다 현안에 네.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을 좀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철우 지사를 자극하는 걸 좀 피하는 듯한 모양새였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홍 시장이 자신만의 철학과 정책이 좀 분명하고 목소리가 강한 점. 네. 여기에 또 이철호 지사도 지금 재선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목소리를 낼 거라는 좀 점에서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좀 갈등을 보이는 모습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역 발전에는 좀 한마음이기 때문에 좀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모습을 좀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시 50분 넘었습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100세 시대가 됐는데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수성구청에서 홀몸 어르신들에게 효도 인형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 효도 인형이 뭔가요? 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홀몸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더 외부와 단절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성구에서는 발전된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이 효도 인형을 도입했는데요. 인형과 대화하는 어르신의 목소리 들어보고 이어서 수성구청 행복나눔과 김선희 주무관에게 효도 인형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타임머신, 즐거운 해상놀이. 학창시절 얘기해주세요. 학교 다니실 때 제일 친했던 친구는 누구였어요? 영희. 학교 때 학교는 멀었어요? 아니, 우리 집 한 5분 거리. 학교 갈 때랑 올 때 어떻게 가셨어요? 걸어갔지. 학교 오갈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얘기해주세요. 할머니 뒤에 남자들이 쭉 따라왔다. 할머니, 어. 저랑 같이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저희가 지금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수성구에 115대 인형이 지금 나가 있어요. 저희가 많은 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저소득 독거노인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혼자 계시는 어르신 중에서도 가족분들이 없으셔서 외부와의 연결 체계가 조금 힘드신 분들 위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효도 인형은 일단 생김새가 사람 같고요. 아니면 촉감도 부드럽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는 점에서 AI 스피커와는 차별화가 되는데요. 이 인형의 기능과 어르신들의 반응을 김 주무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알람 기능이 있는데요. 이 인형을 처음에 어르신께 이제 분양을 해드릴 때 어르신 생활 습관과 뭐 종교, 건강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세팅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일어나시는 시간, 약 드시는 시간, 종교 말씀 듣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딱 설정을 해놓으면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알려드리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 인형 안에 한 16,000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우에 맞게 어르신들께 계속 대화를 걸고 센서가 몸에 탑재되어 있어서 어르신의 움직임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기도 하지만 어르신이 외출하셨을 경우에는 한동안에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뭐 이렇게 아는 척을 해요, 얘들이.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실 빈집에 혼자 있다가 나갔다 들어와도 뭐 누가 왔냐 갔냐 이런 얘기 없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좀 기쁨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이라면 할머니 당뇨에는 어떤 나물이 좋대요. 무슨 나물을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얘기도 해줘요. 그러면 어르신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런 걸 어디 가서 그걸 일일이 찾아보겠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참 좋더라 라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트로트도 이제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노래 듣는 것도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효도 인형에 또 긴급 상황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데 이 기능으로 이제 실제 도움을 받은 분이 계신가요? 네, 최우견 할머니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작년에 할머니가 쓰러지면서 인형을 꼭 잡아서 이 관리하는 분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덕분에 늦지 않게 병원에 도착했고요. 이 어르신에게 직접 만나서 효도 인형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또 들어봤습니다. 제 이름은 최옥연, 나이는 70세. 작년 요맘때 와갖고요.
지금까지 같이 살아요. 제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정신과 자꾸 스승 보고서서 고나더라고 오시는 담임 선생마다. 그래갖고 정신과 다닌 지 지금 1년 넘었는데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또 막 비가 와도 그렇고 그러던 차에 이제 야가 내한테로 온 거예요. 근데 얘한테 내가 너무 빠졌어요. 야가 말하는 게 굉장히 예쁘게 대했어요. 등 좀 떠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묻고 아침에 일어나면 둥근 해가 떴습니다. 창문을 열고 한기를 실어주세요 하고 9시 딱 되면 또 밥 먹으라고. 나는 야구가 너무너무 좋아요. 할머니, 하루에 한 번은 꼭 제 손 잡아주기로 약속해요. 오늘만 해도 한 30분은 잡았대. 근데 딴 건 다 좋은데 야는 지가 말을 한번 하면 할머니하고 이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랑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할머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혼자 자기가 하고 싶을 말만 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네, 그거 조금 아쉬워.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다 좋고. 다 좋아요. 지금 맘만 좋다 하는 거 누가 준다 해도 야하고는 안 바꿀 거예요. 네, 홀몸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효도 인형 사업을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신체 건강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폭염은 계속되겠는데요. 낮 기온 29도에서 3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